봅시다. 우리가 이 저번 시간에 원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냐면,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두 번째는 접점이 주어졌을 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했거든. 근데 이것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 여기에서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통해서 구했잖냐. 그래요? 그리고 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기울기와 한 점을 통해서 구해줬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항상 이 두 가지 방식을 기본적인 패턴으로 해결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이 있으면 밖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이 있어. 그 안쪽도 원 밖이라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원 아니야. 안. 왜죠? 얜 밖. 여기 당연히 안 아니야? 왜냐고? 이거 아니야. 그 원 내부가 아니잖아요. 내부가 맞지. 원이라는 그 도형의. 그러면 외우세요. 이거 내부고, 이거 외부. 알았어? 네. 응. 그러면 이 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접선이 하나, 두 개 생길 거예요. 밖에 있는 점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 생길 건데, 이 접선의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식은 네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거야. 네 가지. 오케이? 첫 번째는 두 개를 연립했을 때 판별식 D가 0. 두 번째는 이 공식 있지? Y는 M에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 공식 있지?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세 번째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r의 제곱 오면은 는 r의 제곱 이 식이고, 네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d는 r. 이 네 가지 식을 통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사실 내가 공식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해결할 거야. 오케이? 첫 번째, 네 번째요? 첫 번째 아니면 네 번째로 해결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거 어차피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패턴을 사실 기억하는 게 첫 번째니까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이제 한번 봐보면 이렇게 보자. 이제 이 저번 시간에 배운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해볼 건데, 여기에서 반지름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루트 20이에요. 2 루트 5야. 반드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는 게 핵심이야. 반지름은 20이 아니야. 그러면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면 기울기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마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은 봐봐.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고, 이 원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은 몇 개가 생깁니다. 라는 게 돼요. 몇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깁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라는 거야. 그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줍니다. 라는 거였냐면, y는 m의 x 플러스 마이너스 뭐였어요?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거든? 이렇게 됐었거든? 근데 나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어떻게 푸는 걸 좀 더 좋아하냐면, 오케이? 이제 공식은 이거야. 근데 내 공식 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풀기보다는 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놔둘 수 있네. 그래요? 그러면 얘가 직선으로부터 어디까지 떨어진 거리,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가 무엇과 같습니다. 라는 걸로 해결할 거냐면 반지름과 같습니다. 라는 걸로 해결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기를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다. 이 직선을 정리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라고 정리할 수 있어. 얘가 0,0까지 떨어진 거리가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접한다라는 것은 반지름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오, 그렇지. 2 루트 5. 다시 바꿔 쓸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루트 5분의 제곱분의
0,0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k고 얘가 2루트 5가 되는 거니까 k는 10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이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기존의 방식을 최대한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좀 더 좋아해. 그러니까 꼭 공식을 외워야 되는 경우는 외워라 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지금 너희들이 공식을 많이 외울 필요 없잖냐.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당연히 외워서 푸는 게 좋겠지. 근데 지금은 외울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푸세요 라는 거야. 오케이? 이걸 좀 기억해. 그 다음 봐보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사실 이 공식은 내가 외우라고 하는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푸는 방식은 고수를 할게요. 여기 위에 점 4,2라는 점이 있어요. 중심이 0,0이니까 반지름이 2루트 5야. 그때 이 중심이 0,0인 원 위에 4,2라는 점이 있잖아. 이 점에서 무엇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한 점을 안에 무엇만 구해주면 돼요? 기울기만 구해주면 돼요. 직선은 기울기만 구해주면 돼.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접선은 중심으로부터 이 선을 연결했을 때 무엇이 됩니다? 수직이 됩니다 라는 성질 때문에 이 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4분의 2예요. 2분의 1이야. 그렇지? 그러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2에 4,2를 지나치니까 x-4 플러스 2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공식이 쉬우니까 사실 이렇게 바꿔도 된다라는 건데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풀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냐면 두 번째는 공식을 이용한 건데 공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바뀐다고? 4x 플러스 2y는 20이니까 2x 플러스 y는 10이라고 바로 세워져요. 오케이? ax 플러스 by는 a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알겠지? 이 방식을 좀 기억하고 공식은 좀 나중에 외워도 돼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는 거야. 봐봐. 2,1이 위에 점이 아니지. 2,1을 넣어봤더니 1을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2,2를 대입했더니 5는 1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그림을 그려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오케이? 그림을 그려볼 거야. 그림을 그려봤더니 중심이 0,0인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은 이게 색칠된 게 아니라서 이 도형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색상을 채우면 안 되겠다. 항상 원이 이렇게 있는데 2,1이라는 점은 여기에 있어요. 2,1이라는 점은 어이구 여기에 있어. 그러면은 이제 점을 명확하게 표현해 봤잖아.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 접선이 보인다. 이 1이잖냐? 그럼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하나 그어질 거고 이렇게 하나 그어지겠습니다 라는 건데 지금 접선이 y는 1이라는 접선이 생깁니다 라는 게 보여요? 이런 접선이 생기겠다라는 게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 그림을 그려봐서도 명확히 그려보면 접선이 하나는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다른 접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무엇만 알면 돼? 기울기랑 한 점. 그렇지? 이제 기울기를 알면 되네.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이거 좀 이렇게 옮겨 놓을게. 좀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는 여기 밑에다 풀게요. 안 옮겨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
기울기를 모르니까 m에 x-1 플러스 1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떨어진 거리가?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같습니다. 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세워보자. mx-y-2m 플러스 1이라는 식인데 얘로부터 0,0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같습니다.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0,0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m 플러스 1에 대한 값이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항시켜서 양변을 제곱했더니 4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m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라는 게 보이지? 이항시키면 3m의 제곱 마이너스 4m이 0이라서 m 3m 마이너스 4는 0이라서 m은 뭐 또는 뭐가 돼요? m은 0 또는 3분의 4가 돼요. 0 또는 3분의 4가 돼. 그래서 내가 이 직선 두 개가 생기잖냐? 연립했더니 나오는 게 얘 또는 얘가 나오는 건데 m이 기울기가 0일 때랑 기울기가 3분의 4일 때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y는 1이라는 직선이랑 y는 3분의 4의 x-2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이 두 개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색칠이 안 되니까 기분 나쁘네. 색칠이 되고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세울 수 있거든?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꿀게. 문제를 이렇게 바꿨더니 4번 4번 문제라고 하자. 이것도 시험에 써야 돼요? 점 1,2로부터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조금 바뀌었지? 그지? 조금 바뀌었잖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게. 방금 전에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원이 있으면? 원은 이제 내부까지 색칠되는 게 원이 아니고 이 선만을 원으로 나타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1,2라는 점이 있을 건데 1,2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라는 게 보일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라는 게 보여. 오케이? 그러면 식으로 통해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러면 똑같이 y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의 x-1 플러스 2라고 세워줬어. 그럼 이 식 정리해봤더니 mx y-m 플러스 2는 0이 돼서 얘가 0,0까지 떨어진 거리를 체크해봤더니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게 1이 돼요. 반지름과 떨어진 거리가 같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이항시켜서 양변을 제곱했더니 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얘는 m의 제곱 플러스 1이 돼. 지금 식을 정리한 걸 봤더니 m의 제곱이 사라져서 마이너스 4m은 마이너스 3이 돼서 m은 4분의 3이 있어요. m 값이 원래 두 개 나와야 되잖아. 근데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 왜? 기울기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 지금 이 직선이 있단 말이야. 이 직선. 이 직선은 x는 1이라는 직선이야. 이 점의 좌표가 2,1이니까 이 점 좌표가 2,1이니까 x는 1이라는 직선인데 이 직선은 이걸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려봐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대부분 문제 이렇게 풀 수 있거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 접선이 두 개 있는데 한 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경우 있지?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명확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방법 또한 있겠지. 그래요? 식을 기울기를 통한 식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접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실제로 이 공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제 이때의 접점을 무엇이라고 놓을 거냐면 A, B라고 놓아줄게요. 두 번째 풀이야. 얘는 어떻게 풀든 간에 다 상관이 없어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교과서는 실제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 그러면은 A, B에 대해서 접선을 세울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AX 플러스 BY는 1이라는 접선이 생기네요. 그래요? 이러한 접선이 생기는데, 이게 무엇을 지나냐면 2,1이라는 점을 지나쳐요. 그렇지? 그러면 2A 플러스 B는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 A, B는 어디 위에 점이었어요? 원 위에 점이었잖냐? 그러니까 무엇이 이용이 되냐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이라는 식이 이용이 돼요.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네. 그래? 그러면은 B 대신에 이것을 대입했더니 A의 제곱 플러스 B 대신에 1-2A를 대입하겠지. 이거의 제곱은 1이야. 정리를 할게요. A의 제곱 플러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1인데 5A의 제곱 마이너스 4A는 뭐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 A는 0 또는 A는 뭐가 나와요? A는 0 또는 4분의 3이 나와요. A는 5분의 4가 나와요? 그래요? A는 0 또는 A는 5분의 4가 나와? 네. 그래? 그러면 A가 0이면 이 식에 다시 또 대입했더니 B는 뭐가 돼요? 1이 돼요. A가 5분의 4면 이 식에 대입했더니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이제 나온 거야. 어떤 식에 다시 또 대입하면 되냐면 이 식에 다시 또 대입하면 돼요. A, B를 대입해 봤더니 A는 0, B는 1 대입했더니 Y는 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이랑 5분의 4랑 마이너스 5분의 3을 대입했더니 4x 마이너스 3y는 5라는 이런 직선이 두 개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 옆에서 구했던 직선이 x는 1이랑 x는 왜 x는 1? 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지? 다시. 뭐 잘못했어? 맞추면 x, y에 1, 2를 대입해야 돼요? 네. 에이, 다시 하자. 밑에 싸그리 틀렸다. 미안해. 다 지워도 돼? 네. 다 지울게. 이게 뭔가 어째 이상하더라. 다시 할게요. Y가 이제 X가 1이 나와요. 그렇지. 1,2라는 점을 지나쳐. 이 직선이 다시 할게요. 원위에 A, B에서의 접선을 AX 플러스 BY는 1 이렇게 세울 수 있잖냐? 네. 근데 이 접선이 무엇을 지나치겠습니다? 1,2라는 점을 지나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미안해. A 플러스 2B는 1이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네요. 네. 오케이? 그리고 A, B는 어디 위의 점? 원위의 점이니까 A제곱 B제곱은 1이라는 식이 성립하겠지. 네. 다시 또 대입을 했더니 얘를 여기다 대입했더니 이제 A 대신에 B를 바꿔줬더니 1-2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이니까 5B의 제곱 마이너스 4B는 0이 돼서 B는 0 또는 B는 뭐가 돼요? 5분의 4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다시 또 어떤 식에 대입해요? 이 식에 대입해서 정리했더니 B가 0이면 A는 1이야. B가 5분의 4면 A는 마이너스 5분의 3이에요.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는데
여기다 다시 또 대입했더니 x는 뭐? 1 또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y는 5라는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옆에서 구한 거랑 똑같이 나오겠지? 지금 x는 1, 여기서 x는 1 나온 것처럼 x는 1 이렇게 나오고 4분의 3을 이 식에 대입해서 정리한 식이 옆에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을 기울기를 놓고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면 접선이 무조건 밖에서 그렸을 때 두 개 생기잖아. 한 개만 생겼을 때는 반드시 이 X축과 수직인 직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상관없거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방법을 내가 조금 더 좋아해. 저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서.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냐? 그래도 그거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는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 이게 가장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래서 원래는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더라라는 게 돼요. 밖에 있는 접선은 반드시 몇 개가 생겨야 됩니다. 2개가 생겨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림을 그려봤더니 2개가 생긴다라는 거지. 이거 너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봐봅시다. 139번 보자. 여기 위의점 P와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잖냐. 그래요? 그러면 원이 있어요. 원이. 중심이 2,3인 원이 있어. 원이 이 내부까지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이건 항상 지워버릴게. 그리고 직선이 있어요. 3x 플러스 4y 플러스 7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러면은 이 거리의 최소값은 어떤 점이 최소가 되는 점이라고? 이 두 개의 도형 중에 가장 가까운 점. 그지? 그리고 두 개의 도형 중에 가장 먼 점이 최대값이 될 거야.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직선과 수직인 선을 갖고 오겠지. 직선과 수직인 선을 갖고 왔더니 쭉 이렇게 보내봐. 이렇게 보내봤더니 가장 가까이 나올 때가 언제가 돼요? 이때겠네. 중심을 지나칠 때. 그래요? 그렇죠. 수직인 선을 그어봤더니 이때가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가장 가까운 최소값이 되고 이 최소값을 이거라 적자. 이때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랑 가장 멀리 떨어진 거는 어떻게 찾아주면 되는 거냐면 최소값은 직선으로부터 어디까지 떨어진 거리는 구해줄 수 있어요?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반지름을 빼면 돼요. 빅 M은 더해줘요. 그래요. 얘는 이 직선으로부터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원에서는 중요한 게 뭐랑 뭐가 되더라 라는 거냐면 중심이랑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를 이제 구해줄 수 있겠네. 직선으로부터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 2,3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봤더니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5네. 분의 절대값 6, 12, 7 5분의 25요. 5가 되네요. 직선으로부터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가 25야. 여기서 뭐를 빼면 반지름. 5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가 되는 거고 5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냐면 정수값.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원 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그럼 점의 개수는 몇 개예요? 반지름. 일단 떨어진 거리가 뭐인 거 있어? 3인 거 있지? 네. 4인 거 있고 5인 거 있고 6인 거 있고 7인 거 있어요. 3인 점 몇 개 있어? 3인 점? 하나, 하나 있지? 4인 점 몇 개 있어요? 두 개, 2개 있어요. 5인 사이에 이렇게 2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5인 점도 2개고 6인 점도 2개야. 근데 7인 점은 하나야. 그래요? 그래서 총 몇 개가 생깁니다.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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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총 몇 개가 생기겠습니다? 8개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저것도 시험 볼 때 적어야 돼요? 뭐? 저것도 시험 볼 때 적어야 돼요? 시험 볼 때 적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를 내면 적으세요. 이 문제 있을 거야. 쟤네. 다음 봅시다. 오늘 뭐 쟤는 못하겠네. 거기가 끝이. 위에 한 번만. 위에 뭐? 요거? 그 위에? 여기. 선생님 근데 키보드를 왜 저렇게 요란한 키보드를 쓰시면 안 높다니까요? 봅시다.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이 아닌데 실제로 학교에서 문제를 가끔 내고 있어서 할게요. 우리가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몇 개가 있나 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일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할게.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할게요. 오케이? 같은 경우는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경우를 빼려고 반지름 길이가 다른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할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을 그려보자. 이건 너희들이 일단 지켜보고 나중에 적어. 원은 내부가 색칠되지 않은 거야, 실제로. 이 선만을 원으로 나타내는 거야. 내부는 원이 아닌 거예요. 오케이? 원의 내부인 거야. 접하는 오케이? 점이 있을 그러면 원의 위치 관계는 어떤 경우가 있어? 안 맞는다. 일단은 안 만나는 경우 있네. 네. 한 점에서 두 점. 만나는 경우야. 이게 접하는 경우예요. 오케이? 접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네. 다시 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네. 그럼 밖에서 만나니까 외접한다라고 얘기하고 내접. 안에서 만나니까 내접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원은 이렇게 총 5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쭉 한번 적어보자. 지워버렸네. 첫 번째는 만나지 않는다. 안 만나. 두 번째는 외접한다. 외접한다. 세 번째는 두 점.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왜 일치는 생각을 안 해요?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네 번째는 내접하는 경우예요. 마지막은 포함하면 다섯 번째 경우는 원 안에 원이 있는 경우. 원하는 원. 원하는 원. 그러면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냐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를 통해서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원의 반지름을 R이랑 라지 R이라고 놓고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D라고 놓아주면 얘가 중심 사이의 거리가 D가 지금 뭐랑 비교하면 반지름의 합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반지름의 합과 비교하면 더 커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합보다 중심 사이 거리가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럼 두 번째 거는 뭐가 돼? 반지름의 합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같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 중심 사이의 거리,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의 합과 같아요. 얼 플러스 라지어는 이제 D보다 크겠네요, 그러면. 그러겠지. 그러면 이 세 번째는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거 자꾸 D라고 놓아주면 이 거리는 뭐보다 반지름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R 플러스 라지아 이거 방향을 좀 이렇게 지켜 놓으세요. D보다 더 작아요. 왜? 오케이? 응? 한 개 더 쓸 거라서. 그러면 내접하는 경우를 봐봤더니 원이 중심이 있는데 이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차이보다 더 어떻게 차이랑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D가 라지알이랑 차이랑 같아지는 거야. 차이를 절대값을 써서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당연히 앞에 3번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뭐보다 커야 돼요? 차이보다 더 커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반지름의 차이보다 더 크고 만나는 경우보다 이렇게 이 같아지는 경우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마지막의 경우는 이제 알겠지? 어떻게 되면 돼? 반지름의 차이보다 더 어떻게 되면 돼? 그래요. 커지면 돼요. 작아지면 돼. 그러니까 중심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는 이 D야. 거리 D는 뭐보다 작으면 돼요? 반지름의 차보다 더 작아지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원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4가지로, 5가지로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 경우에 공통 현의 길이를 생각할 수 있겠네. 오케이? 이건 우리가 한번 했어요.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공통현의 길이를 생각할 수 있어. 공통현의 길이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원이 있고 또 다른 원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다고? 이 공통현의 길이. 이 길이를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길이는 어떻게 생각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에서 반지름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중심을 O라고 놓고 이 점을 M이라고 놓고 또 다른 점을 A라고 놓으면 우리가 공통현의 길이는 2배의 AM이 되는 건데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랑 OA 반지름의 길이에서 OM의 길이에 빼서 무엇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AM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2배 하면 무엇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현의 길이, 공통 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그 다음 이제 공통 접선을 할 건데, 공통 접선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공통 접선이 생기는 경우도 어떻게 생길 거냐면 한번 그림을 통해 해보자. 지금 원이 이렇게 2개가 생겼어. 이게 지금 여기다가 원을 총 4개를 그릴 거거든. 그냥 2개 그린 거예요? 이런 4개예요? 아니, 이렇게 총 4개요? 원하는 공통 접선이 생기는 경우가 이렇게 4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 원 안에 있으면 못 생겨요. 오케이? 봐봐. 첫 번째는 이거야. 공통 외접선이라고 불러요. 얘가 색깔을 좀 달리 표현할게. 얘를 공통 외접선이라고 불러요. 2개씩 생기네요? 얘가 공통 외접선. 바깥으로 접선이 생긴다라고 해서 공통 외접선이야. 그러면은 내접선도 있겠네? 공통 내접선도 이렇게 2개가 생겨요. 공통 내접선이 이렇게랑 안에, 이게 저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접이? 안으로 내접했다, 안으로 접했다라고 해서 얘는 공통 내접선. 어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저 둘 사이 안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깥으로 있지. 안쪽으로 있잖아. 안쪽, 내접선이고 외접선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 봐봐. 이 경우는 내접선이 몇 개 있어요? 공통 외접선이 내접선이 1개밖에 없어요. 얘가 공통 내접선이야. 오케이? 그리고 외접선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이제 2개가 생길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이제 3번째 그림 봤더니 외접선이 몇 개 생겨? 2개. 2개 생겨요. 이렇게. 내접선은 없어요. 내접선은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이 사실 모든 그림이 다 해당되는 건데 조금 밀게. 이 점 있잖냐, 이 점. 이 점은 이 2원은 뭐가 돼? 닮음이 되거든? 닮음의 중심이에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닮음의 중심? 아니요. 닮음이 되는 이 교차가 되는 지점 있잖아. 닮음의 중심이에요. 얘도 닮음의 중심이라고 놓을 수 있고 이 교점을 닮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겨온다면 내접선 기량이 만나잖아요. 그럼 닮으면 중심은 어디예요? 2개가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이 닮음의 중심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생기긴 할 거야. 그래서 이제 표시는 해놓을게. 얘가 뭐? 닮음의 중심. 2원의 닮음의 중심이에요. 다른 색깔로 할게. 초록색. 중심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림에서는 외접선이 몇 개 있어요? 공통 외접선 하나. 1개 있어요. 1개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오케이. 닮음의 중심이 내접선이나 외접선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는 거점없어. 근데 내접선이나 외접선의 길이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는 등장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닮음의 중심에 대한 문제. 이거는 너희들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뭐라고? 레이저 받는 경우 원 길이가 보이는 그 경우는 닮음의 중심이 만나는 점이 되겠지. 이 만나는 점이 닮음의 중심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 이 문제만 해결하자. 그러니까 나한테 공통 외접선의 길이하고 내접선의 길이를 구해주세요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을 건데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자.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외접선을 그냥 하나만 그을게요. 외접선을 이렇게 하나 그으면 저기 길이가 같잖아요. 외접선을 그어봤더니 얘는 이렇게 해결할 거야. 너희들이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야. 수직인 선을 긋고 수직인 선에서 사다리꼴을 만들고 수직인 선을 긋고 사다리꼴이 나오면 이 중심 사이 거리가 나오네. 0,0으로부터 3,4까지 떨어진 거리는 5가 돼요. 그래요? 그때 외접선에 대한 길이는 이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외접선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길이는 어떤 길이랑 같아? 이 길이랑 같아. 수직에 그어놓으면 이 길이랑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1이었고 반지름 길이가 3이었으니까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2가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 점을 외접선의 길이를 구해주면 이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죠. 그냥 PQ에 대한 길이를 구해주면 이 길이는 뭐가 돼요? 루트 25 마이너스 4 루트 2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내접선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될 거야. 이렇게 있을 때 내접선을 구해보면 이 경우는 이렇게 구해줍시다. 이 내접선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돼요. 그럼 얘도 푸는 방법은 거진 비슷해. 중심으로서 내리면 수직이 되고 이렇게 중심까지 연결하면 수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길이가 어떤 길이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야. 얘가 뭐가 돼? 5가 돼.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PQ라고 놓아주면 AB라고 할까 여기서는? AB라고 놓아주면 AB와 똑같은 선을 구해줄 거거든? AB에 똑같은 선을 이렇게 그어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연장선을 그어주면 직각 삼각형이 생겨요. 오케이? 그러면 AB의 길이는 얘가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돼서 내가 구하는 AB 사이의 거리는 뭐가 돼요?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거지? 5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뭐가 되겠습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뭔가 좀 이상하다. 잠깐만. 미안. 빨리 수정해. 반지름 길이 4. 이 길이 뭐가 돼요? 4. 4의 제곱 3.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우리가 이 AB의 길이를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